레디언트 솔루션 하반기 웨비나 세션 중 첫 번째 엔시스 미케니컬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열 변형 해석하기를 다룰 예정이며 저는 레디언트 솔루션에서 엔시스 미케니컬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보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7월 달에 엔시스 미케니컬을 레디언트 솔루션에서 도입하게 되면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많이 물어봐 주셨던 내용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 변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셔서 그걸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특히 저희 쪽은 광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변형된 형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열 전달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열 전달 현상이란 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동해석 같은 경우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열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두 지점 사이의 온도차가 같아지면 저희가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열 전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먼저 나누게 되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정상 상태 열 전달, 즉 스테디 스테이트,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인 비정상 상태, 즉 언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즉 해석을 함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변한다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변하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비정상 상태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 몇 분이 걸렸든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부품이 가지는 최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열 분포는 어디에 가장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어서 열 전달 현상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열 전달 현상 자체는 전도, 대류, 곡사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의 경우 고체에서 고체로 또는 유체에서 유체로 같은 상태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이라던가 또는 분자 간의 자유선자 이동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체와 유체 사이에서도 분자 간의 전자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전도라고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미케니컬은 유체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체에서 고체로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열 전달 현상을 전도라고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 현상은 포리에의 열 전도 법칙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열 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열 에너지가 이동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 전도도라는 화면에서 보이는 K 값은 재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류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대류는 고체 표면 주변에 있는 유체의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 전달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유체 같은 경우도 흐름에 따라서 층류냐, 난류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층류의 경우는 보통 속도가 낮기 때문에 열 전달하는 에너지가 더 적게 됩니다. 보통 난류일 때 열 전달이 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유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류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흔히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조해석보다는 유체역학 쪽, 즉 플런트라던가 이런 저희 유동해석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대류 계수를 저희가 가정할 수 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뉴턴의 냉각 법칙, 즉 마찬가지로 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배 방정식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대류계수를 가정할 수 있다면 미케니컬로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같은 유체라고 하더라도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로 나눠서 그 대류 개수의 범위를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 대류냐 또는 강제 대류냐에 따라서 그 대류 개수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정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방금 자연 대류랑 강제 대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 대류는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떠한 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공기 내에 이 유체의 분자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전달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밀도차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밀도가 낮아서 하강하게 되면서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류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강제대류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여러 번 더우실 때 선풍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것을 강제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가 있는데요. 복사는 전자기 파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현상입니다. 별도의 매체를 다루고 있지 않고 절대 온도, 즉 0켈빈 이상의 온도를 가지는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복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가 되고요. 일부만 저희가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투과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공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도나 대류의 경우는 저희가 선형의 관계를 가져서 좀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는 보시다시피 스테판 볼츠만 법칙의 공식을 보시면 흑체 복사력이라는 에너지 자체를 계산을 할 때 온도의 4승으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온을 발열을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존재한다면 복사 에너지가 온도의 4승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 전달 현상에서 이 고온의 발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복사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은데 태양열도 마찬가지로 복사 에너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서 별도로 모델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대류 때문에라도 저희가 유동해석에서 이 열 유동으로 묶어서 열 전달 해석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은 미케니컬은 구조 해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조 해석에서는 이 열 전달 해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돼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먼저 결정이 지어지는 그 미지수가 변이가 되잖아요. 특히 선형 정적 해석에서는 저희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변이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전도나 대류에 의해서 온도를 예측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구조 해석의 변이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열전달 해석에서 가장 먼저 구해지는 스칼라 양인 미지수는 온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소 유형과 관계없이 1도 하나의 자유도만 저희가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변이도 XYZ 그러니까 3차원 모델의 경우 XYZ 방향으로 각각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구속이 없는 한 저희가 6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 해석은 방향보다는 저희가 스칼라 양인 온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하중을 받는 상태의 평형 상태를 다루지만 열 전달은 그렇지가 않다.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구조에서 변이로 대응되는 것은 열에 대해서는 온도를 보실 수가 있고 보통 응력을 많이 보실 텐데 응력은 열 요속으로서 열 요속은 또 저희가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온도는 방향이 없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질의 속성이 필요한데요. 구조 해석의 경우 보통 영스 모듈러스와 그다음에 포화송의 비, 밀도 등을 통해서 하중과 응력, 변이 등을 계산을 해냈다면 열 전달 해석 같은 경우는 전도율,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할 것인가. 저희 아까 전도 설명하면서 프리의 열 전도 법칙이 이제 열 전도율에 대해서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단위 질량 1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 비열이나 질량 밀도가 언스테디 스테이트를 풀 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하실 때 사용하는 재질 속성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조 해석을 했을 때 재질을 별도로 만들어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질에 보시는 것과 같은 속성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열 전달 해석은 페일이 될 수 있어요. 재질 정보 부족으로 페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열 전달 해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진행되는지를 가볍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을 라이브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가볍게 세팅하는 법, 그리고 제가 미리 해석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해석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확인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고객분들 또는 저희 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 광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니까 예제 자체를 렌즈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렌즈 3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그 겉을 하우징이 감싸는 구조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물을 해석을 해볼 겁니다. 이제 조건 자체는 저희가 열 해석과 구조 해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 해석 같은 경우는 서포트라고 하는 화면상에 보시는 이 하단에 지시대 부분에 단열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 외부면, 겉에 껍데기 요 부분에 해당하는 면에다가 재료가 발생한다 라고 정의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 전달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열 해석을 한 결과 자체를 경계 조건으로 가지고 와서 이 서포트 하단 바닥 부분이 완전 고정된 상태라면 과연 이 구조물은 열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해석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워크벤치 화면이고요. 열과 구조의 연속 해석을 위해서는 워크벤치를 통해서 각각의 스터디를 연결을 해줌으로써 쉽게 경계 조건을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열 온도를 통해서 열 해석을 통해서 온도 경계 조건을 얻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의 서멀 해석 케이스를 하나 쭉 끌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전도율 자체가 제지 데이터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있는 것을 활용하셔도 좋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델을 불러올 건데요.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어서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까지는 워크벤치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셋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미케니컬 앱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앱이 실행이 되었고요. 먼저 재질을 보면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왔던 재질들이 같이 따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 Isotropic Thermal Conductivity가 정의되어 있어서 열 해석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재질들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온 상태이므로 이거를 지오메트리에다가 매칭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우징 재질, 기본적으로는 스트럭처럴 스틸이 다 어사인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와 하우징 두 케이스로 나눠서 재질을 입력을 해줄 거고요. 재질 어사인이 되어 있다면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는 제가 단면을 나중에 컨투어 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잘라진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Gmax를 통해서 뭐 렌즈를 스텝 파일로 가져왔다 또는 3D CAD를 통해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하나의 바디일 거예요. 지금은 편의상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렌즈가 이렇게 3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넣어 볼 건데요. 먼저 스터디를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인서트, 히트 플러스로 바로 주셔도 되지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위가 이제 최종 연량이기 때문에 인터널 히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 하부에 서포트 되어 있는 이 하부 바디들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4개의 바디에서 이만큼 열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숨겨둔 거 꺼낼게요. 그리고 대류 조건을 넣기 위해서 컨벡션 항을 선택을 합니다. 대류는 면에서, 바깥 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깥 면에만 임의로 이렇게 6개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임의의 대류 개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자연 대류에 가까운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열 하중 조건은 이렇게 2가지였고요. 이렇게 조건을 넣고 메쉬를 나눠서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해석을 해둔 걸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널 히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발열량과 대류 정의되었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하단부에서 높은 온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상단부 하우징은 대류로 인해서 열이 조금 식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이 상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대류로 인해서 좀 오히려 아랫부분에 고열이 몰려있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렌즈 부분만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바디들을 숨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렌즈는 발열을 하는 물체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열이 좀 덜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열 전도도 완전하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품 간의 접촉에서 열의 전달의 효율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이 렌즈와 하우징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이 딱 100%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거는 커넥션에서 컨택 부분에 컨택 레전, 그러니까 렌즈와 하우징이 닿는 부분을 찾아서 쭉 내려보시면 이 서멀 컨덕턴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프로그램 컨트롤드 하게 되면 이제 100%로 열이 전달되는, 즉 열 효율이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로그램 컨트롤이 아니라 매뉴얼로 변경하셔서 계산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온도 분포를 확인을 하게 되면 요거를 다시 경계 조건으로 넣어서 구조 해석을 해야만 변형 상태가 어떤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구조 해석을 만들 건데요. 구조 해석은 스태틱 스트럭처럴, 즉 정적 해석을 활용하면 충분하고요. 이것을 마찬가지로 케이스, 이렇게 별도로 케이스를 만드셔서 연결을 하셔도 되고, 또는 보시는 것처럼 서멀 스터디에 서멀 케이스에 보시면 제가 이 툴을 가지고 왔을 때, 어널리시스 시스템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얹었을 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솔루션에 갖다 얹으시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됩니다. 이어서 다시 셋업으로 들어가 보면요. imported load라는 항목에 imported body temperature, 지금 번개 표시가 나타나 있다는 건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고요.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우선 항목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 해석에서는 구속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서트를 통해서 완전 고정된, 서포트 바닥이 완전 고정된 케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왔던 열 경계 조건, 즉 온도 정보, 요거 자체가 하중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만든 픽스드 서포트, 이것이 이제 구속 조건이 돼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조건도 모두 갖춰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석은 제가 미리 해놓은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미리 해석은 해놨고요. 깔끔한 결과를 위해서 메쉬 정보를 잠깐 지워놓을게요. 변형 결과를 좀 과장시켜 놓긴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단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변형이 발생할 수 없고, 열로 인해서 팽창해서 윗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원래 대비해서 어떻게 변형이 발생하는지, 이 애니메이션을 봄으로써 아, 얘가 지금 팽창해서 커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력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변형이 발생할 수 없어서 구속에서 멀어질수록 변형량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응력은 구속되어 있는 부분 또는 접촉으로 인해서 서로 재질이 다른 이런 부분들에서 최대 응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하신 거는 구조 해석이고요. 요것들을 이제 저희 광학하시는 분들, 특히 뭐 GMAX 유저라던가 이런 분들은 다시 성능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워크벤치에서 마찬가지로
익스텐션을 통해서 지맥스 데이터는 좀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워크벤치에서 미케니컬은 바로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원래 바로 떠야 되는데 저희 테스트할 땐 뜨던 게 또 라이브로 하니까 안 뜨고 있어서 제가 그럼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기존 화면에서 HT 스타트 페이지에서 HT 스타트 페이지 이렇게 익스텐션 매니저로 들어오게 되면 익스포트 투 스타라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익스텐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익스포트 투 스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로드를 하시게 되면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편의상 다른 테스트를 했던 파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익스포트 투 스타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콘 중에 익스포트 렌즈 데이터가 있고 미러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방금 렌즈 시스템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렌즈 데이터를 클릭을 하셔서 지오메트리에서 첫 번째 앞면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뒷면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편의에 따라서 지맥스 아이디를 부여는 임의로 바꿔주셔도 돼요. 첫 번째 렌즈는 0번, 1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뭐 두 번째는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글로벌로 바꿔주시면 기존의 모델에서 갖추고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일이 매칭을 하는데 좀 어려움 없이 바로 시스템을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끝나고 나서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evaluate all data를 하게 되면 open your files를 통해서 유저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 형상과 그 다음에 온도 정보를 가진 렌즈 데이터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맥스에서 불러오시면 원래 쓰시던 지맥스대로 불러오시면 성능 검토까지 이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맥스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조 해석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것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미케니컬을 이용을 해서 열 해석과 구조 해석을 연동을 해서 열 변형을 예측하는 그런 해석을 수행을 해보았고요. 광학 성능 확인을 위해서 익스포트 투 스타라는 기능, 즉 익스텐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조 해석을 광학 데이터로 손쉽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보통 구조 해석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보고 변형과 응용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는 광학적으로도 많이 밀접해 있으시다 보니 관광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협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른 분야로도 검토를 손쉽게 하게 돼서 좀 더 내구성도 좋고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고 또는 저희 홈페이지 또는 뭐 메일이라던가 옵티컬 메일이라던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